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책 소개를 맡은 박평강 강도사라고 합니다. 벌써 우리가 힘차게 시작했던 2021년도 이제 내일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포노사피엔스라는 제목의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소개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평소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 정도 사용하십니까? 이 질문에서 아마 세대가 구분되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침에 알람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 달고 사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찔리는데 물론 저도 포함해서 말이죠. 이러한 젊은 세대들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책은 성균관대 기계공학부에 재직 중인 최재붕 교수님이 쓰신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포노사피엔스라는 말이 생소하실 텐데, 이 용어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 지혜 있는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사피엔스에 빗대어서 이제는 인류가 지혜가 있는 폰을 사용하는 신인류가 되었다는 뜻의 포노사피엔스를 부른 데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이 개발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인류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 누구도 이러한 변화를 아마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아이폰은 전 세계 인류 중에 40%에 해당하는 30억 인구가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혁신적인 도구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폰은 모든 인류를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책의 저자인 최재붕 교수님은 이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바뀌어버린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중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스마트폰으로 바뀌어버린 우리의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요, TV 광고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상파 TV와 신문의 광고 수익은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검색 포털과 유튜브의 점유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죠. 2018년을 기준으로는 유튜브의 동영상 점유 비율이 무려 85%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는 인터넷 뱅킹과 자동화 기기와 같은 무인화 서비스의 비중이 전체 금융 서비스에서 무려 8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실제로 은행 지점에 설치된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이제 고작 9.5%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요, 유통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누구나 다 대형마트를 방문했던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트보다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온라인을 통하여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서 미국의 백화점은 이미 3분의 1 이상이 문을 닫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이 아닌 소형 매장들의 폐점은 더욱더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의 변화가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중국인데, 중국은 모든 상거래에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 같은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을 표준 결제 시스템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하이에 가면요, 길거리의 거지들마저도 QR코드로 된 목걸이를 목에 메고 다닌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들을 눈치채셨습니까? 이미 많은 부분들이 우리 삶에서 당연한 일상의 모습들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 책의 저자인 최재붕 교수님은요,
이 책을 통하여서 이러한 급격한 문화와 세대의 변화들을 진화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문명의 대전환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과 기성세대 분들이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과연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편리함만 제공하는 유익한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대 학생들한테는 인터넷 또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데요. 16% 정도가 중독 위험 학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 중 스마트폰 의존도 위험군에 속한 사람이 2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의 증가폭이 컸는데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뇌 발달과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7명 중 1명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중독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초등학생들의 중독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게임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찾아서 동영상을 봐요. 일단 친구들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책의 저자는 절대로 스마트폰의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가장 큰 부작용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변해버린 문명과 인류가 익숙하지 않은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살아가기에 이 세대의 문명은 절대로 편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날로그가 익숙한 기성세대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어버린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매달려서 일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아이들 중에 지나치게 게임이나 유튜브에 빠져 있는 친구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SNS로만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맺다 보니까 진짜 인간관계는 제대로 맺지 못하는 친구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명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부작용들은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최재봉 교수님은 절대로 그러한 부작용들을 가볍거나 또 쉽게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저자는 그러한 많은 부작용 너머에 있는 혁신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함께 바라보자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분명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양날의 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이 문명의 진화는 우리의 힘으로는 거스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그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시대의 흐름과 변화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분명 이러한 문화의 급격한 변화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과 기성세대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현 세대의 문화들이 단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만난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요, 부모님들과의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문제였습니다. 부모님들과 어른들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와 삶의 방식들을 너무 존중해주지도 이해해주지도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지금 또 많은 부모님들과 아이들 사이의 벽은 점점 더 단단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을 그러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게 저는 이 책 소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부모님들과 기성세대 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조금만 더 사랑 어린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대가 바뀐다는 것은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와 언어, 즉 삶의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책의 저자는 그것을 새로운 신인류의 등장이라고까지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너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을 나와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틀렸다고 섣불리 판단하지는 말아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이 겨울 이 작은 책 한 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소통과 이해라는 큰 변화를 가져오기를 한번 소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